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착오의 유형이 이번에 나오는데, 여기 작업 세 가지인데, 이제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 내용의 착오가 있고, 동기의 착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동기의 착오만 하면 돼, 사실은. 표시상의 착오는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100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0 하나 더 붙이는 거죠. 1000만 원. 표시를 잘못한 거죠. 이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그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컨대 홍콩 달러하고 미국 달러하고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어차피 달러니까 가치가 같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혼자서. 그걸 뭐냐면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착오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이 동기의 착오인데, 자, 동기의 착오는 뭐냐면 이거죠. 을이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어요. 입수했지만 갑당 근처에 신도시가 생긴대. 그 땅값이 최소한 2배 이상 뜬대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신도시니까 사야지. 2배 이상 뜬다는데. 열심히 샀어요. 웃돈 주고서. 그렇죠? 발표됐어. 쓰레기 시장. 땅값 푹 떨어져, 한마디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뭘 착각한 거예요? 땅을 사게 된 원인. 그게 뭐예요? 동기. 내가 동기란 머릿속에 생각이 한다고 했죠? 왜 샀어, 얘는? 신도시 때문에. 그쵸? 근데 왜, 뭐 나왔어? 쓰레기가 나왔어. 한마디만 해서. 그쵸? 그러니까 사게 되는 원인을 착각한 거죠. 그럼 법에 보면, 109조에 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 법에, 분명히. 근데 동기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이라고 했죠. 머릿 생각이다 보니까, 이건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에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마찬가지, 동기의 불법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빌려줘? 빌려줬어. 문제 있어, 없어? 1000만 원 빌려달래? 빌려줬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도박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하면서. 그러니까 동기의 불법이 됐던, 동기의 착오가 됐던, 원래 착오 문제도 아니고 103조 위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근데 동기의 착오도 마찬가지로, 동기의 착오가 원래 착오 문제가 아닌데, 마찬가지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 어떻게 했어요? 유발된 경우. 즉, 을이 갑한테 가서 내가 사는 이유는 왜? 신도시 때문이라고 표시하거나, 거꾸로 갑이 을 보고 신도시 들어온다는데 살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유발됐다. 그럼 얘도 알아, 몰라, 얘도? 알지. 그럼 왜 샀는지 알죠? 그런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도 착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동기의 착오에 보면 뒷장 보세요. 202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 내용을 삼을 것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고?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나오죠. 어떻게 하면 돼? 표시만 하면 돼.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거. 합의까지 요한다 이렇게 돼요, 시험에. 동기의 합의까지 요한다 나오는데 합의는 필요 없다. 표시만 되면 된다. 그 다음 이어서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표시되거나 어떻게 돼요? 유발된 경우. 그래서 동기를 갖다가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거 시험에 잘 나와요. 급할래 지금 읽어본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끝에 중요 부분은 착오란 주관적으로 표의자의 입장에서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려고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보통의 일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또한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 그거 주의해야 돼, 하나 더. 그래서 표의자가 뭘 입어라?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라. 표의자에게 어떤 경제적 불이익도 없다면 그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나와요, 이 얘기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빼왔네. 자. 그거 빼왔네. 깜빡했네. 여러분들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란 증명할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증명을 해야 되냐. 원고가 증명하냐, 피고가 증명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냐면요. 대한민국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원래 우리가 민사소송 쪽으로는 이제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간단해요.
본문은 그걸 주장하는 자. 본문은 누가? 주장하는 자. 단서는 반대예요. 본문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 단서는 반대로 넘어가요. 상대방으로 넘어가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109조 보세요. 다시 201페이지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게 본문이에요. 본문. 그러나 그게 단서예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아까 그 케이스 보자고요. 얘가 공장 지려고 했죠. 공장을 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공장을 질 수 없는 땅이었죠. 그럼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치. 본문은 그걸 주장하는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했냐면 취소하려는 사람이 입증해야지. 취소하는 사람은 누구야? 을.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하냐면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단서잖아, 단서. 그러니까 을은 뭐만 입증하면 돼? 이거 중요 부분이라는 걸 입증하면 돼요. 그럼 얘는 그거 취소하는 거 막아야죠. 그럼 얘는 얘한테 중대한 실수 있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 입증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법은 다 똑같아요. 본문은 그걸 주장하는 자, 단서는 반대로 넘어가요. 한마디로 해서. 이게 법률요건 분류서인데,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표의자가 입증하고 이건 상대방 입증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솔직히. 그냥 알면, 그냥 법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게 입증 책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착오에서 중요 부분 얘가 입증하고 중대한 이거 하나 하고, 나중에 보면 표현대리 하나 나와요, 표현대리. 그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두 개예요, 사실은. 이거하고 표현대리하고 두 개인데, 보시면 되죠. 아무튼, 그거 하나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 거의 보면 쭉 나오고, 효과는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취소니까 이행 전에, 자, 일단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한 거고, 취소해야만 효력이 퍼지는 거죠. 취소하면 마찬가지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 돌려줘야겠죠. 보시면 똑같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볼까요? 보면 사기, 강박에 하나 표시가 나와요. 사기, 강박. 자,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의사표를 취소할 수가 있다.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 제3자 보호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잘 보면 되는데 사기가 뭐예요? 너 사기쳤지? 뭐예요? 속였지? 속였다. 사기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했다, 속였다는 얘기예요. 강박이 뭐야? 강박. 협박했다. 쉽게 말해서. 정확한 강박의 개념은 해악을 고지하여, 해악, 나쁜 일을 고지해서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일으키는 걸 강박이라고 해요. 예컨대 땅 팔어 안 팔면 죽여 나오는 거죠. 땅 팔어 안 팔면 네 딸 납치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악, 나쁜 일을 고지해서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강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강박일까? 땅 팔어 안 팔면 벼락 맞아 죽을 거야. 강박이 아니야. 아니에요. 해악을 고지한 게 없어요. 근데 팔려면 그것도 있는데 각서에 서명 날인해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강박이 아니야. 서명해! 강력하게 요구했어. 강박이 아니야. 아니야. 해악을 고지한 게 없잖아. 날이 나면 죽여 이건 강박이지만 해악을 고지한 게 없고 그냥 날이 해라라고만 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강박이 아니다. 판례보면. 자, 일단 사기부터 보죠. 사기는 뭐 간단하죠. 자, 이 착오하고 관련 잘 봐야 돼요. 갑소의 땅이 있는데 이 땅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예정이야. 근데 갑은 그 사실을 알아요. 땅값 떠질 것 같으니까 을한테 내 땅 근처에 신도시 들어온대 라고 하는 거죠. 팔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 쓰레기 가시잖아. 그러면 당해서 안 당했어? 속았죠? 그럼 사기를 이유로 걔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사기가 되려면 첫째, 우리가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2단의 고의는 필요 없고 사기의 고의와 사기로 인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필요 없고 일단 사기에 뭐가 있으면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과실 사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지 과실 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갑은 지금 쓰레기같이 안 들어온지 알아 몰라? 알아. 근데 뭐라고 했어? 신도시. 그럼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이건 사기예요. 근데 갑은 자기도 신도시인 줄 알았어. 쓰레기같이 하면 몰랐어. 그래서 을한테 얘기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야 아니야. 갑도 쓰레기같이 하면 몰랐어요. 신도시인 줄 알아서 자기도. 그래서 신도시라고 얘기한 거야. 사기야 아니야? 아니야. 갑은 몰랐잖아 갑도. 그건 과실 사기지. 과실 사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쵸?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갑이 쓰레기같이 안 들어온 줄 알면서 신도시라고 했죠. 그럼 사기의 고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그럼 을은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뭘로? 을은 먼저 뭐라고 생각했어? 신도시. 근데 사실은 뭐야? 시가시장 뭐 했어? 차고. 무슨 차고? 방금 전에 했잖아. 동기의 차고. 동기의 차고. 방금 전에. 동기의 차고는 차고 문제도 아니다. 아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엔 동기의 차고도 차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유발됐어 안 됐어? 이건 얘가 표시한 건 아니죠? 이쪽에서 했잖아. 유발했잖아. 그럼 뭐야? 차고 문제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잖아 지금 얘기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알아 몰라. 지금 사기의 고의가 있잖아요. 얘도 쓰레기가 시장인지 알잖아. 알면서 신도시라고 했으면 사기의 고의가 있으니까 사기당해서 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의뢰 입장에서 보면 또 이건 차고도 될 수 있다고. 무슨 차고? 왜 샀어 쟤? 신도시 때문에 샀어. 근데 이거 보니까 쓰레기가 시장이야. 착각했잖아. 차고인데 무슨 차고야? 동기의 차고야. 동기의 차고는 원래 차고 문제가 아니야. 근데 표시되거나 유발되면 동기의 차고도 차고 문제니까 유발했잖아 지금 갑이. 그러니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두 개가 다 가능하다고 지금.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갑은 몰랐어 그걸. 갑도 쓰레기같이 하면 몰랐어요. 그럼 사기야 아니야? 사기는 아니야. 대신 뭐가 돼서? 대신 을은 뭐 할 수 있어? 차고! 동기의 차고라며 지금. 동기의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단 유발됐잖아. 유발된 동기의 차고니까 어쨌든 저쨌든 동기의 차고를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고의가 있으면 사기의 고의가 있으면 사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일단 그건 알아야지. 자, 그 다음 문제. 잘 봐요 이제 어떻게 되나? 얘는 쓰레기같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신도시라고 했어. 그쵸? 근데 쓰레기같이 날 들어왔는데 친환경이야. 위에 지하에 들어가 있고 위에 공원만 뒀어. 땅값은 오히려 올랐어. 그쵸? 그럼 을은 아까 뭐라 했어? 이 경우에 사기도 되고 사고도 된다 했죠? 일단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아까 중요 부분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라. 중요 부분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라. 얘 경제적 불이익 입었어 안 입었어?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저 경우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 사기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 지금 이 착오하고 사기하고 같이 들어가요. 지금 보면. 얘는 지금 속였잖아. 사기야 아니야? 얘가 얘 속였잖아. 사기야 아니야? 사기야. 얘 혼자 보면 얘는 또 뭐야? 착각했잖아. 착오야. 오케이? 알겠죠? 근데 얘가 만약 사기의 고의가 있으면 얘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할 수도 있고. 만약 사기의 고의가 없다면 사기는 안 되고 뭔데? 착오는 될 여지가 있다.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요 부분이 되려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땅값이 올랐다면 오히려 올랐다면 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는 없어져 버려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는 있겠지만.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일단?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사기의 고의가. 둘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기망행위가 뭐야?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때 기망행위는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묻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인데, 자, 뭔 이야기냐? 판례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었다. A라는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좀 오래된 판례인데, 분양하는데, 아파트 분양 예정지 근처에 불과 몇 킬로 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돌 예정이었어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아파트 분양 예정지 근처에 얼마 안 돼요.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 돌 예정이었어요. 근데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죠. 그럼 아파트 분양할 때 우리 아파트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올 예정임 공지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안 했겠죠. 분양 안 될까 봐. 가불병은 그러한 사정을 못 두고 아파트 분양 계획을 체결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왔어. 자, 그러면 얘들은 저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봤어야 되는데, 첫째,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기에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 아파트 분양회사는 고객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고의 있어, 첫 번째. 둘째, 뭐가 있으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적극적으로 고객을 속인 거야? 소극적으로 침묵한 거야? 소극적으로 침묵한 거죠. 그럼 이 침묵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발생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발생한 거예요. 이 판례상. 자,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저번에도 한번 했어요.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그 근처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야 아니에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 즉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근데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으니까 부작위에 의한 침묵에 의한 기망행위다. 침묵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부작위도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들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건이. 세 번째는 위법성이에요. 이단의 고의가,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으면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이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어떻게? 사회 통념에 따라. 자, 그럼 이것도 알 수 있는 또 판례가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 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A라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백화점이. 근데 백화점이 세일 기간이야. 세일 기간이니까 세일을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물건의 정가가 10,000원이었어요, 원래. 10,000원이었는데 백화점이 세일 기간에 어떤 일을 했냐면 10,000원짜리 정가표를 다 뗐어요. 다 띄고 정가 20,00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X 표시하고 50% 폭탄 세일 10,000원 이렇게 한 거예요. 백화점에서. 이게 백화점 그 유명한 변칙 세일 사건이에요. 원래 얼마짜리야? 10,000원짜리인데 세일 기간에 정가표를 바꿔서 20,000원 해놓고 50% 세일하고 10,000원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10,000원에서. 자, 이게 백화점 변칙 세일 사건인데, 자, 그러면 백화점은 고객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망행위 있어, 없어? 있죠.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죠,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법해야죠. 그럼 백화점의 저런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상식상 위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나쁜 놈이 아니야. 나쁜 놈이 정말 나쁜 놈이죠? 위법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고객들은 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기를 예로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만약 똑같은 짓을 노점상이 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노점상이 정가표 바꿔가지고 해서 50% 세일했어. 그쵸? 고객을 속이려는 고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기망행위 있어, 없어? 있어. 위협하다고 볼 수 있어, 없어? 노점상이 그랬으면 위협하다고 볼 수 있어, 없어? 노점상은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부르게 값인데 뭘 어차피 벽이야. 백화점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걸 악용해서 고객을 속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거지, 그게. 비난받을 짓이라는 거지. 근데 노점상은 어차피 신뢰가 없어. 부르게 값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해도 백화점에 했느냐, 노점상에 했느냐는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했으면 사기지만 노점상에 했다면 사기라고 볼 수 없거든,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위법성을 사회 통념에서 판단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이 위법성과 관련해서 항상 남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과장 광고. 항상 묻는 게 얘예요, 과장 광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고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기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원래 광고라는 것은 과장되기 마련이야.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자, TV에 보면, 뭐 전지현이니, 뭐, 이쁜 여자들 나와요. 그쵸? 나와. 그쵸? 걔도 화장품 해가지고 화장품 바르죠? 바르면 어떻게 돼? 걔도 화장품 발라. 어떻게 돼? 이뻐.
뭐 후광이 붙여마. 그쵸? 후광. 이뻐지죠? 내가 발라. 이뻐져? 똑같은 거 발라도 안 이뻐져 나는. 그쵸? 사기야? 그건 사기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송중기나 그런 애들이 수트 입었어. 멋있어 안 멋있어? 걔는 군복 입어도 멋있어. 나 수트 입어봐. 일단 안 들어가. 그쵸? 그거 사기냐? 사기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원래 광고라는 건 기만성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항상 문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신문을 보면 신문에 항상 나오죠. 신문 보다 보면 간지 들어온다 항상. 간지 들어오면 상가 분양 광고 항상 있어요. 그럼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 지하철역 5분 거리. 그렇죠? 유동인구 5만 명 뭐 나와. 입점 확정. 수익률 보장. 뭐 휘황찬란해 아무튼. 그렇죠? 입점 확정이고 수익률 보장하고 전문 경영이고 뭐 어쩌고 써 있어. 이야 엄청 좋네. 나 이거 분양 계약해야지. 계약했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하철역 5분 거리 맞아. 헬기 타고. 그렇죠. 헬기 타고 5분 거리였어. 유동인구 10만 명이라는데 가보니까 개미새끼 10만 명 돌아다니고 있고. 입점 확정인데 나밖에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횡해 한마디로 말해서. 아, 나 사기당했네. 취소할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했지만 광고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기망성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 위협하다고 한다면 TV에 나오는 거 다 취소해야 되는 거다.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아무튼 이게 사기다. 사기다. 그 다음에 강박. 강박은 더 쉬워. 강박은 아까 협박했다는 얘기라고 했죠? 근데 강박, 사기나 강박에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어, 아까?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강박에서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절대적 강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절대적 강박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 강박이 뭐냐면,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 능력을 상실하게 될 정도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강박이라 한다.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목에 칼 들이대고 땅 팔래요. 어떻게? 목에다 칼 들이대고 땅 팔래. 나 어떻게? 아 무조건 팔아야지. 그건 제정신이 아니야. 목에다 칼 들이댔어요. 땅 팔래요.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죠? 그걸 절대적 강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적 강박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효예요. 일반적인 강박의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절대적 강박은 무효예요. 의사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무효예요. 자, 그럼 강박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강박의 고의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 둘째는 강박 행위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 근데 강박 행위는 마찬가지 적절이건 소극적인 묻지 아니하고 셋째 마찬가지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위법성은 그게 문제돼요. 정당한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너 고소할 거야. 너 고발할 거야. 한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죠? 느끼죠. 그렇죠? 그러면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느끼는데 정당한 고소나 고발은 당연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위협하다고 할 수 없죠. 없죠. 근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당연히 위협하다고 할 수 있다. 뭐 상식적으로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가르쳐줄게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법적인 차이. 너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나오는데 고소와 고발의 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어? 모르죠 잘. 대부분 다 모르더라고. 피해자가 하는 건 고소예요. 피해자가 하는 건 고소고 피해자 이외자가 하는 건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받았을 때에 내가 검찰이나 경찰에 제가 나 때렸어요. 뭐예요? 고소. 내 친구가 맞았어. 내 친구가 가서 신고해요. 뭐예요? 고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파라치들은 뭐라는 거예요? 피해를 본 게 아니죠. 걔들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 고발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면 고소지만 피해자 이외자가 하는 건 고발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갑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얘는 그 지역사회에 이름께나 있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유부녀 A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 당시에 이제 간통죄가 있었는데, 간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만 지역사회에 뭐 시의원도 몇 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얘가. 그랬더만 남편 우리 쫓아와서 너 고소할 거야 해버린 거예요. 고소해야지. 그랬더만 얘가 합의금조로 약 1억 7천만 원. 한 10년도 넘었어요, 이거. 10년 넘었는데 그 당시에 1억 7천만 원의 약속금을 발행해버린 거야, 얘한테. 약속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나 이거 1억 7천만 원 준 거는 강박이 아니니까 취소할래요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 뭐라고 했어요, 얘한테?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했잖아. 정당한 권리 행사야, 아니야? 정당한 권리 행사지. 1억 7천 안 주면 고소할 거야. 그런 문제가 되는데 나 고소할 거야 그랬더니 지가 1억 7천 준 거 아니야. 내가 달라고 해서 언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얘가 1억 7천 안 주면 고소할 거야. 그러면 위협하는 권리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강박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아니다, 당연히. 마찬가지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이 안 좋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협하다고 볼 수 있다. 판례에 보면. 뭐냐면 너 고아원에 1억만 기부해. 목적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안 하면 죽여.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이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위협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110조 2항에 있는 건데, 자, 봐봐요, 이제 들어라. 이거 잘 나오는데, A가 갑을 사기쳤어요. 뭐 강박했어요. 그래서 A하고 갑하고 계약을 맺으면 갑은 당연히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맺으면. 근데 얘가 얘를 사기나 강박하는 바람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이걸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데 A의 강박에 의해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가 날 협박한 거야. 쟤하고 계약하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걸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고 해요. 얘가 제3자.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사기 강박의 사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계약을 무조건 취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얘는 이 계약을 무조건 사기당했어, 안 당했어? 사기당했죠?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뭔 죄야? 그렇지. 아, 선이건 뭐가 간에 얘는 일단 무슨 죄가 있어? 얘 계약했어, 안 했어? 계약했는데 갑자기 나 사기당했다고 취소해버리면 얘는 예측하지 못할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취소 못한다라고 하자고요. 취소 못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자. 뭐 법을 만들 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 못한다고 하자. 그럼 얘는 억울해하는 거래, 얘도. 얘 억울해하는 거래. 억울하지. 나 사기당했는데 취소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가 억울하고,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 얘가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0조 2항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10조 2항.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206페이지 있잖아요. 110조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뭐라고 했어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죠? 뭐라고 했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즉, 이 경우에 얘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을이 이러한 사정을, 얘가 사기나 강박당했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합리적이죠? 무조건 취소해도 문제고 취소 못해도 문제니까 얘가 그러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얘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야.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뜸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있어요. 사장님 종업원. 사용자, 피용자. 본인, 대리인. 이거부터 하자. 뭐 대리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또 어차피 배우지만 만약에 본인이 사기쳐서 얘하고 대리하고 계약했어요. 본인이 사기쳐가지고 대리하고 계약했어. 그러면 얘는 이건 제3자의 사기로 봐야 될까? 상대방의 사기로 봐야 될까? 제3자의 사기로 보면 얘가 알거나 알 수 있다 하나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상대방의 사기로 보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겠죠. 110조 1항이라면. 그럼 본인과 대리는 동일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배워서 모르겠다. 안 배워서 모른다. 본인과 대리는 동일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얘가 알던 모르던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과 대리는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로 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판례 문제는 이거였어요. 종업원, 사장님. 피용자, 사용자. 그러니까 내가 회사 사장인데
우리 종업원이, 우리 저 부장이 걔를 사기쳐가지고 나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이 경우에 제3자의 사기로 보느냐 상대방의 사기로 보느냐 달라지죠. 제3자의 사기로 본다면 사장님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얘가 취소할 테고, 만약 이걸 얘를 동시에 한다면 얘는 무조건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알던 모르던. 그럼 제3자의 사기로 봐야 될까 상대방의 사기로 봐야 될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로 봐요. 뭘로 본다? 뭘로 봐? 제3자 사기. 따라서 이 경우에 부장님이 사기쳐가지고 사장님하고 계약을 맺어버리면, 이 경우에 사장님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무조건 취소. 그러니까 피용자와 사용자는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3자의 사기로 본다라는 게 판례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좀 보자고 일단. 의의는 보면 되고 요건 207페이지. 사기자의 2단계의 고의 보면 사기자의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이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해요. 뭐가 있어야 한다?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기망행위는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 예컨대 침묵이나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가 있다. 셋째, 기망행위가 위협해야 되는데 기망행위의 위협성은 사회의 관념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사회 통념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판례를 보면 첫 번째 판례 보세요. 그게 바로 쓰레기 합치한 판례인데,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정이 건설 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고지 의무 위반은 부작위한 기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나와 있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강박의 표시 보면 해약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켜 표의자가 마음에 없이 행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다. 마찬가지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일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뭐다? 무효. 절대적 강박은 뭐다? 무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위협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보면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협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위협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는 위법성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밑에 판례 보면 두 번째 판례 보세요. 보면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협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대가로 금 1억 7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게 된 경우 상간자의 배우자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위협한 강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와있죠. 20년 전이네. 20년 전에 1억 7천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시면 엄청 크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 넘겨서 제3자의 사기 강박 나오죠. 보면 두 번째 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표의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제3자는 원칙적으로 표의자와 상대방 이해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리인과 같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할 수가 없다. 본인과 대리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4번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는 데에서 판례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민법 110조 2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것만 하면 돼요. 피용자의 사기는 뭐다? 제3자의 사기다. 그것만 하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거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시할 수 있지만 피용자는 동일시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사기나 강박의 표시. 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럼 이제 또 있는 문제된 게 뭐냐면, 얘 사기쳤죠? 얘들한테. 불법 행위 아니야.
사기는 불법행위 아니야. 사기 불법행위 아니야. 불법행위지. 사기당하면 불법행위 아니에요 그거? 나쁜 놈인데? 사기당했으니까 얘들은 얘한테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솔직히 알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보세요. 얘들 갑은 사기당했죠? 사기당했는데 나 그냥 살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당해서도 나 취소 안 할래 할 수 있잖아. 취소 안 하고 대신 손해봤어 안 봤어? 봤으니까 취소 안 하고 얘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시험에 뭐 나온 줄 아세요? 취소해야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나와요 시험에. 취소할 필요 없지. 취소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당연한 얘기죠 그거야. 그 다음에 을은 나 못 살아. 나 취소할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취소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 이득이잖아. 분양대금 줬잖아. 그럼 얘는 얘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불법행위 아니야. 불법행위잖아. 있고 취소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건 중첩적일까 선택적일까? 중첩적은 두 개 다 행사한다. 선택적은 둘 중에 하나만 한다. 그렇지. 둘 다 하면 어떻게 돼? 두 배로 받으라고? 부당이득 청구하고 불법행위 청구하면 두 배로 받으라는 얘기잖아 지금. 선택적 청구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판에 나와요 이거 다. 판에 나오는 얘기야.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까 사실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208페이지 보세요. 208페이지 첫 번째 판례 있잖아요. 거기 끝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원고 첫 번째 판례 세 번째 줄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어떻게 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취소해야만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거 나와요 심해. 근데 취소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거 하나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얘기 좀 보자. 아까 얘기했던 개원 얘기를 한번 해보죠. 김개원 얘기를. 자, 김개원이가 아까 얘기했는데 신군부에서 재산을 헌납하라고 강요했다가 해가지고 증여했다고 했죠. 증여인이 억울하다라고 소송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얘기할 때는 하나만 갖고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 개의 논거를 갖고 하는데 얘가 중요한 게 뭐였냐. 첫째 103조, 둘째 104조, 셋째 107조, 넷째 110조였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예요. 103조. 개원이가 뭘 주장했냐면 반사회적 법률을 주장했어요. 개원이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국가기관이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한테 재산을 헌납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고 따라서 증여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국가가 국민한테 재산을 헌납하라고 강요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국가기관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서 나한테 재산 헌납하도록 강요했으니까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고 따라서 무효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개원이 주장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자, 보자. 국가기관이 위헌적인 공권을 행사했어 안 했어 일단? 행사했어. 근데 우리 103조에 보면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이면 무효라고 되어 있다. 그럼 얘가 한 법률행위는 뭐야? 얘가 한 법률행위는 뭐예요 지금? 국가에 뭐 했어? 증여계약. 국가의 재산을 증여한 계약한 거 아니야. 법률행위가 증여계약 아니야. 그럼 국가에 증여한 계약이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이야? 그럼 증여하면 안 되겠네. 국가의 재산 기부하면 안 되네 그러면. 그렇잖아. 거기 저기 불법적인 조건이나 금전의 대가가 결부됐어? 그것도 아니잖아.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불법이 있어? 그것도 아니거든. 국가기관 위헌적 공권을 행사한 건 맞는데 얘가 한 법률행위는 증여계약이야.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서 국민한테 재산을 헌납하도록 강요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예요. 왜냐면 얘가 한 건 증여계약이니까 법률행위가. 그래서 기각당했어 이거. 103조 안 돼. 두 번째 주장한 거 폭리행위야. 나는 궁박해 안 궁박해? 신군부가 뛰어들어왔어 우리 집에.
궁박해. 신군부 아저씨 돈 내라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어, 나 솔직히. 나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궁박을 이용해서 쟤들이 폭행이 한 거야. 그거가 뺏어갔어. 그러니까 이거 폭행이니까 무효야 라고 주장한 거예요. 폭행이니까. 나 궁박하니까. 나의 궁박을 이용해서 뺏어갔다. 그러니까 폭행이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대법 아저씨가 뭐라고 해야 되냐? 대법원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 또 궁박하겠지. 네가 하는 법률이 뭐야, 근데? 증여. 증여는 폭행이가 될 수 없다. 아까 배웠잖아. 증여계약은 폭행이가 될 수 없다고 배웠죠? 뭐 기각이야. 세 번째,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아까 얘기했죠. 나는 진짜 주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요. 어쩌면 준 거예요. 근데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고 갔으니까 무효예요. 그랬더니 판례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인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사표시라는 표현이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각. 그 다음에 뭘 정하는 줄 아세요? 절대적 강법 정했어요. 신군부가 와가지고요. 저보고 대사관납부를 강요했거든요. 저 절대적 강박 당했어요. 그러니까 무효예요. 주장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판사님이 네 목에다 칼 대대니 총 대대니? 그렇잖아. 절대적 강박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 능력 어떻게 해야 돼? 상실할 정도에 이르면 뭐 두둑에 패든지 뭐 목에다 칼 대대든지 총 대대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 그냥 인상 쓰면서 돈 내라고 했지. 인상만 썼어 애들이. 그러니까 절대적 강박은 아니고 뭐는 될 수 있어요? 협박했어 안 했어? 협박했으니까 강박은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강박 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는 있어. 취소할 수는 있어 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배우는데 취소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에 날부터 10년. 둘 중에 하자면 끝이거든. 기간 지났거든. 진작하지. 한마디로 말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에 날부터 10년 근에 행사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다 해요. 그래서 기각. 그래도 못 받았다니까. 진작해서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이 개헌이 판례를 보면 103조, 104조, 107조, 그 다음에 절대적 강박,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기간이 다 나와요. 여기 하나에. 여기 하나에. 굉장히 좋은 판례, 이 판례가. 그래서 일단 국가기관이 위헌적 공권을 행사해서 국민한테 재산을 헌납하도록 강요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 판례거든요. 강요했더라고. 그건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증여계약은 폭행이가 될 수 없다. 그거.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거죠. 표의자가 그 당시 의사표시한 생각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절대적 강박이 있고, 그다음에 강박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넌 진다.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죠. 하여튼 요 판례 알아 하면 그래서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시험에 나오는 판례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수령 능력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표시. 자, 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이거죠. 자, 제한 능력자, 미성원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범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미성원자가 취소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 집에 앉아가지고 취소야 외치면 효력이 발생하냐 이거죠. 한마디에서 상대방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면서 우리가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근데 이때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도달이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도달이라고 한다. 그럼 보자. 우리가 편지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편지를 쓰죠. 그 다음에 우체통에 넣겠지. 배달되겠죠. 그 다음에 우편함에 들어오겠죠. 마지막에 보겠지 뭐. 그러면 도달은 몇 번일까?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거라겠죠? 그럼 알 수 있는 상태는 언제 놓였어요? 그렇지. 배달 한번 들어 오고 있는 거 어떻게 보려고.
우체부 아저씨가 들고 오는 거 보고 있어, 그거? 배달 오는 거? 그쵸? 우편함에 들어오면 객관적으로 보는 상태인 거죠? 이때가 도달이에요. 알겠죠, 만약인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대. 못 받았대. 그럼 받았다는 걸 누가 증명해야 돼요? 표의자가 증명해야 돼. 보내는 주장한 자가 증명해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걔가 받았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이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편을 보내는 방법은 일반 우편, 보통 우편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일반 우편은 잊어먹기 쉬워야 하나요? 쉽죠. 그래서 일반 우편은 보낼 때 도달했다는 건 표의자가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면 반드시 갖다 줘, 안 갖다 줘? 갖다 주고 사인도 받잖아. 그러니까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낼 때는 상당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는 한 그 무렵 도달된 걸로 추정이 돼버려요. 추정이 돼버려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중요한 수는 다 뭘로 와요? 등기로 와요. 그래서 못 받았다면 끝이거든. 내가 그냥 받은 사람이 못 받았는데요. 그럼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그거. 그러니까 전부 다 등기로 보내는 거예요. 등기로 보내면 상당 기간 내에 반송돼 입증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한마디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원래 우리는 뭐가 원칙이다? 뭐가 원칙?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기억하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였어요. 발신주의가 뭐냐면 나한테서 의사표시가 떠났을 때. 언제? 떠났을 때. 언제야? 1, 2, 3, 4, 5. 우체통에 넣은 순간. 이거. 여기가 발신주의예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무죄사격인 딱 기억하면 돼요. 뭐? 무죄사격인. 무죄사격인만 딱 기억하면 돼요. 권영유 대리 근무처. 무죄사격인 딱 기억하면 돼요. 무권 대리. 제한 능력자. 사원총회 소입 통지. 격지자 간의 계약. 채무인수. 이건데, 자, 이거 배운 거 이거 있어요. 제한력자. 제한력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그래서 제한력자가 능력자들 걔한테 안 됐으면 법정들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제한력자에 보면.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입 등기는 일주일 전에 발해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전에 발해라. 그 다음에 무권대리하고 이건 나중에 또 배울 텐데 무권대리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상당 기간 내에서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걸 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죄사격인 얘밖에 없다라고 하면 돼요. 나중에 이건 외우는데 이게 뭔지 몰라. 되게 경우에는. 무죄사격인은 알아. 근데 몰라 뭔지는.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단 무죄사격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11페이지로 그게 나오죠. 동그라미 판례가 나오고 동그라미만 예외적 발신주의에서 무죄사격이 나와 있죠. 그거.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 위에 보면 또 4번 211페이지에 위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나오는데 4번 보세요.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법조문인데 잠깐 보죠. 갑이 을한테 5월 1일 날 편지를 보내서 5월 4일 날 편지가 들어갔어요.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5월 1일 날 편지를 보내서 5월 4일 날 편지가 들어갔어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 5월 4일. 내 차를 300에 팔겠다고 이제 편지 보낸 거예요. 발생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5월 3일 날 갑이 죽었어. 혹은 5월 3일 날 피성장 수견이 결정받았어. 그렇죠? 그러면 얘가 편지 보내고 죽은 다음에 편지가 들어간 거죠? 그럼 이 의사표시, 5월 4일 날 받은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써있잖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쵸? 살았을 때 하는 거니까 의사표시는 어차피. 그쵸? 그 다음에 능력자일 때 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 밑에 보면 의사표시의 공통으로 나오는데 그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잠깐 읽어보면 표의자가 뭐라고 됐어요? 과실 없이. 그거 주의해야 돼요. 과실이 없어야 돼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라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내 땅에다 건물 졌어. 이런 나쁜 놈.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 안 해. 버텨. 그럼 어떻게? 소송 제기해야지 뭐. 소송 제기해. 내가 부릴 수 없잖아. 소송 제기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배운 우리가 소송법에서 소송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법률용어로 소송 계속이라고 해요. 소송이 시작되는 걸. 그럼 소송 계속, 소송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소장 부본이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요. 소장이 상대방한테 가야 된다고. 그래야만 소송이 시작돼요. 민사소송이.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까 그 사례에서 상대방의 소재가 주거 불명이야. 주거 불명이에요. 혹은 건물이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소장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소장이 못 가면 판결을 못 받죠. 판결을 못 받으면 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일단 판결을 받아야 뭐 철거를 하든지 말 건데 판결을 못 받으니까 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럼 나 답답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공시송달이에요. 그래서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내 얘기를 듣고 이등 타당하면 공시송달 결정을 해버려요. 공시송달 결정하면 법원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이런 데다 공고해요. 누구누구 소장 받으세요 라고 공고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볼 가능성 거의 없는데 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 지나면 2주일 무조건 도달한 거예요. 그냥. 그럼 2주일 지나면 도달한 거니까 소송 시작돼 안 돼? 시작돼요. 피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모르니까. 그럼 무조건 내가 이겨요. 무조건 내가 승소야. 의제자백. 무조건 승소야. 보시면 되죠. 그건 이제 의제자백이라고 하는데 되게 크게 버려요. 보시면 되고. 그게 공시송달이에요. 뒷장 212페이지 112조.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의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제한 능력자는 독자적인 범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의사표시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즉 갑이 을한테 내 차를 300에 팔래요. 편지를 5월 1일 날 보내서 5월 4일 날 편지가 들어가는데 얘가 18세야. 미성년자야. 그러면 5월 4일 날 들어갔다고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 써 있죠? 근데 을 측에서 인정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쪽에서 주장 못한다는 거지 이쪽에서 인정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되는 병이 있는데 인정할래요? 5월 4일 이건 가능해요. 뭐 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한력자인 경우는 의사표로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미성년자니까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 없을 거야? 있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병이 5월 6일 날 그 편지를 봤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다시 보세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라는 그 의사표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5월 4일 날 편지가 들어갔는데 걔가 미성년자라면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데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게 거기 있는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대리가 나올 텐데 대리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보는데 자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배웠어요. 일단 법적으로만 잘 기억하면 돼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에는 뭐다? 무효.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 104조.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궁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되고 무효다. 무효가 되면 이행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그거는 불법 원인급여. 거기는 104조는 불법 원인급여예요.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의할 표시에 대한 규정. 진의 아닌 사표에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효력이 있다. 농담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의함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다? 무효다. 무효. 앞에 두 개는 무효예요. 뒤에 두 개는 취소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뭐다? 무효. 앞에 두 개 무효라고 했잖아. 진의할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예요. 뒤에 착오하고 사기한 방법은 취소야. 그 다음에 착오는 언제?
중요 부분.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순서대로 봐야 돼, 이걸.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의 납품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개의 법조문 다 똑같다. 전항의 무효는 그러니까 진야 표시하고 법정은 무효고 뒤에 취소죠. 전항의 무효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제3자 보기론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뭔지. 근데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좀 어렵긴 한데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옛날 말. 갑은 을한테 진이 아니다 표시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야. 병은 악이야. 소유자가 아니까. 진이 표시했어요. 갑이 을한테. 근데 을은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리고 얘가 병한테 했는데 병은 또 저거 알아. 악이야. 그럼 얘는 소유자가 아니까. 똑똑하다. 진이 아니라 표현보다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그러니까 악이 또는 과실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잖아. 근데 선이 무과실이니까 악의도 아니고 과실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유효하다는 얘기지. 그럼 권리자야, 무권리자야? 권리자. 그럼 그 다음 싸움은 권리자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 이게 뭘까 이런다고요. 굉장히 잘 푼 거예요, 이거 잘 모르는데 처음에는. 알겠죠? 뭐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요, 시험에서 보면. 그러니까 항상 그 법조문대로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막 헷갈린다고 이게 되게. 그래서 진의할 표현 유효다.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 그거 알면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네. 유효하네. 그럼 권리자네. 그럼 그 다음 사람 권리자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래. 그럼 무권리자잖아. 그쵸? 그럼 얘도 무권리자인데 얘가 선의만 보호하는데 악이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야지 이걸 몽땅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만들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대리부터 보도록 하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